정말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미국, 영국, EU 등을 상대로 전쟁 예고 수준의 경고를 했다. 하지 말지. 왜 또 뭐 하려고 전쟁 수준을 예고를 해? 왜? 뭐 둘이 싸우는 건 아는데 전쟁할 필요 없잖아. 뭐라 그랬냐? 요 화춘응이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신장 문제를 조작하지 마라. 미국이나 EU 보고 하는 얘기죠. 그들의 목적은 위구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성장을 저지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120년 전 연합국 아래 청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한마디로 선전포고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얘기했다. 저 표현이 유명하다 그럽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중국 인도가 전쟁하기 하루 전날에 중국이 인도한테 했던 얘기라고 해요.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선전포고의 느낌이 약간 있고 설마 싸우진 않겠지만 설마 진짜 설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얼마 전에 위구르 인권을 겨냥해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걸 발표했거든요. 유럽만 발표했냐? 미국도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중국의 인권을 무기를 삼아서 동시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걸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은 동맹과 함께하는 바이든표, 우리가 바이든 아저씨가 옛날에 후보일 때 내세웠던 동맹이 함께하는 포위망 작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여기다 대고 대결을 원한다면 물러나지 않겠다. 대결을 원한다면 물러나지 않겠다. 얘기를 안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 영국에 보복 제재했죠. 미국하고만 싸운 줄 알았더니 영국에 보복 제재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 더욱 단호히 대응을 할 것이다. 요즘에는 중국이 불매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에 대해서 나이키 불매운동. 나이키 왜 불매하냐? 패션 기업들이 이런 걸 발표했대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노동력을 착취했으니까 이런 걸 발표하니까 거기 면화 사용을 왜 하지 않냐. 그래서 요즘에 불매운동이 한창이라고 하고 중국 국방장관 왕이 아저씨는 유럽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죠. 편만 들려고 서로 편만 들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바이든 형이 얼마 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한 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임기 내에는 중국이 가장 힘이 센 국가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즘에 양쪽이 다 빠꾸가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남중국해 중국 선박 200척 정박돼 있는 거 빼. 방 빼라는 거죠. 어디 그 책임지게 할 거다. 이렇게 정박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야 그거 너 민병대 아니냐. 빨리 빼라. 거기 필리핀 영해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병대가 아니고 어선이 잠깐 피해 있는 거다. 피할 수 있지 그럼 빼라. 그랬더니 이곳은 중국의 영유권이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입장은 이거죠. 구단선. 중국 땅은 여기 있거든요. 땅은 여기 있지만 영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신기한 선이긴 한데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 역사와 전통적으로 여기는 자기네 섬이었다. 배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어디 있으니까 필리핀 입장에서 필리핀은 또 여기 자기 영해라고 얘기하니까 나가라는 거고 중국대로 구단선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해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저 배 위에 뭐 비행기 왔다 갔다 거리고 난리라 그럽니다. 물론 이 와중에 조금 가슴 떨리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머스크 형이 조금 급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에는 위대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해는 한다. 이해는 가슴으로. 안녕하세요 머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얘기하겠죠. 앨런 미래는 머스크입니다. 위대할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지금 머스크 형은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팔려고 다 지어놨는데 얼마 전에 중국이 이거 발표했거든요. 테슬라 금지령. 잘 따라한다고? 그거 잘하시던데? 그 개그맨 아저씨들이라 그러던데? 안녕하세요 머스크입니다. 이거 한 형들? 진짜 능력자죠. 하여튼 중국이 군대나 국영기업이 테슬라를 사용하지 마라. 정보를 빼갈 수 있다. 국가안보 우려가 있다. 이걸 발표하니까 머스크 형이 주가 떨어지니까 스파이 짓 했으면 문을 닫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미국은 틱톡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고 틱톡 팔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스크 형한테 물어봤더니 머스크 형이 그런 걱정 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런 걱정을 하냐. 중국이 그럴 리 없다. 불필요한 우려다. 그쵸?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머스크 형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테슬라의 중국 사업 담당자를 불러서 외탄을 했어요. 면담. 외탐이 뭐냐면은 이 불러서 면담하는 건데 저게 그냥 면담이 아니라 예전에 알리바바 형이 이거 외탄당한다면 날라갔죠. 마윈 형이 저 외탄 한번 한 다음에 지금까지 엔트 그게 상장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부르는 거죠. 잘해. 잘하라는 거죠. 거의 이거 잘못 걸리면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좀 이게 좀 올라가려고 하다 야 지금 야 중국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방향이. 게다가 바이든 형이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중국의 1대1로를 대체할 자유국가 투자
망이죠. 막 1대1로 대신에 자신들이 모여있는 동맹들끼리 하는 투자 구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애매하죠. 여기에 또 맞서서 중국은 이란하고 또 협정을 맺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이란하고 협정을 맺고 서로가 서로의 선 긋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되고 요즘에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 가서 끌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쿼드 니들 보복하겠다. 그리고 이 와중에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던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얘기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떨리잖아요. 저러다가 누가 손가락 잘못 눌러서 하고 미사일 잘못 쓰면은 맞받아 치면은 뭔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엊그제부터 저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월가에 중국 주식이 무서운 거야. 야, 일단 무섭잖아요. 야, 중국 주식. 이게 성장성은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 기업일 것 같고 문제는 저 만에 하나가 펼쳐지면 이거는 성장성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갖다 들이박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어제 21조 원짜리 블록딜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블록딜이 뭐냐면은 깎아줄 테니까 예를 들면 5%면 5% 할인을 해줄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물량을 통째로 사라. 시장에다 내면 던져야 되잖아.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10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10조를 시장에다가 팔려 그러면 호가창에 팔면은 얼마가 밀릴까? 10조면은 10조 필요 없어. 1조만 갖고 있어도 1조짜리를 삼성전자를 팔려 그러면 가격이 쫙 밀리니까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게 블록딜이에요. 좀 싸게 갖고 와라. 한 3% 깎아줄게. 1조 나눠 갈 사람 3% 깎아줄게. 그러면 갖고 싶잖아. 이게 블록딜인데 21조 원짜리가 장중에 나왔다. 이게 왜 나왔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인데 의견은 많아요. 무슨 뭐 마진콜이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바이두, 텐센트, VIP 뭐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잠깐만 쟤들이 혹시 이게 혹시 그 리스크 때문에 만에 하나 리스크 0.1%의 만에 하나 리스크 때문에 저거 주식 좀 던지는 게 아니냐 바꾸고 싶은 거죠. 뭐 조금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 와중에 바이든 형은 한마디 했답니다. 중국을 확 눌러갖고 내가 계획은 뭐냐? 재선하겠다. 미국 나이 78세 한국 나이 80세 같은데 그래서 4년 뒤에 뻔때를 보여준 다음에 그 인기를 바탕으로 재선을 출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거를 숙지하고 요 다음 뉴스를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파운드리 대신 만들어주는 거 위탁 생산을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22조를 넣겠다. 이게 굉장히 뜬금포였어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 파운드리 진출한다는 거를. 진출만 보면은 이게 IDM 뭐 2.0 뭐 계획 어쩌고 하면서 애리조나주에 22조를 넣어서 공장 2개를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에 10조짜리니까 10조짜리 2개를 짓겠다는 건데 물론 저게 나온 다음에 인텔 주가는 정말? 맞서 싸운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상상을 못했던 게 저때 뭐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TSMC냐 삼성이냐 인텔 CPU나 물량을 요거 발표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희망은 코리아의 삼성. 야, 괜찮지 않습니까? 야, TSMC 뭘 믿고 거기 하겠어? 코리아의 삼성인 걸 조금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TSMC 삼성을 발표한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싸우겠다라는 걸 발표했어. 이거 깜짝 발표. 아니 이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 생산했을 때 보통 이쪽 안 가고 일로 가더만 이게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일로 가는 거 아니었네 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게다가 니들은 생산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알잖아. 우리가 인텔이 과거에 인텔이 아니다. 왜냐 애플도 버렸잖아. 그거 뭐 10나노 아직도 쓴다며. 10나노 아직도 못하고 뭐 벌벌벌 된다고 애플도 버렸고 작년에 보면 헤지펀드가 1조 산 헤지펀드가 니들 그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생산 멈춰라. 생산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설계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인텔에 보냈고 인텔도 거기에 맞춰서 그 외부 위탁 생산하겠다. 우리 생산 좀 못한다라는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듣던 뉴스에는 TSMC건 삼성전자건 둘 다 파운드리 수주를 계약했다. 그러니까 인텔이 본격적으로 설계 위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물론 CEO가 바뀌었죠. 이 아저씨로 인텔의 CEO가 바뀐 영향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번 계획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7나노 문제를 해결했다. 드디어 해결했다. ASML 그 네덜란드 기업 장비 파는데 협업을 해서 EUV 공정도 개선한다. 7나노 해결했다. 근데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나오는 썰에 보면 이게 위가 인텔이거든요. 아직 10나노예요. 지금 TSMC는 5나노 내년에 4나노 얘기하거든요. 삼성도 대충 뭐 조금 느리지만 5나노 4나노인데 7나노 해결을 지금 했지만 실제 생산은 여기에요. 남들은 3나노 할 때잖아. 근데 뭐 기술 이거 게다가 돈을 22조를 쏟아 부어도 여기까지 될지 안 될지가 막막한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론 최대 수혜 기업은 있죠. ASML은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적당히 올랐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인텔까지 내 걸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장비 기업. 와, 거기도 더 올라가더라.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TSMC가 조금 피를 봤죠.
고객인지 알았는데 뒤통수를 후려 때리면서 가격이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대부분의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포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AMD 같은 경우에 우리 리사수 누나가 있는 AMD가 2011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리사수 누나가 취임한 다음에 설계 기업으로 가서 가격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게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AMD가 2011년에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 기업이 분사된 게 반도체 파운드리 3위 글로벌 파운드리란 데입니다. 이게 지금 3위 업체가 AMD에서 나온 데인데, 하여튼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 니네가 경쟁이 되겠어? 왜냐하면 TSMC가 막강한 건 이거잖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도 여기에 걸려서 TSMC하고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삼성은 게다가 메모리인데도 저기 뭐 몰래 빼먹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TSMC에 몰아주는 건데, 아니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를 넘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잖아. 야 그러면 아니 뭐 애플 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이 인텔하고 손 떼고 딴 애하고 만든 거를 여기다가 수주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라고. 야 뭐 그러면 고객과 경쟁 정도가 아니라 최대 경쟁자잖아. 삼성전자 메모리 하는 회사인데도 불안해서 못 준다면 얘네가 과연 받을 수 있겠냐. 반도체 파운드리 최대 고객들이 이런 데인데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엔비디아 이런 데들이 핵심 비메모리 칩 생산을 인텔에 과연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텔이 2010년대 중반에 이미 파운드리 사업을 했었는데 비슷한 것 때문에 대형 고객들이 잘 계약을 안 했거든요. 물론 기술도 모자랐지만 이 회사 이미 한번 접었어. 한번 접었던 걸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드는 의문이 이거죠. 야 기술이 부족해. 돈도 많이 필요해. 대형 구매자들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또 ASML의 생산 기계는 주문도 밀려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근데 왜 그쪽으로 갈까? 인텔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시아가 거머쥔 반도체 패권을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야 할 때다. 야야야, 기업 CEO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야 이거는 뭐 대통령이 했다는데 이해를 하더라도, 야 무슨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이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패권을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 직전에 바이든 형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에 모시고 미국에서 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인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파운드리 한다고 생산한다 그랬더니 미국 상무부가 환영의 뜻을 보내왔다. 미국 기업과도 보다 긴밀히 협력하겠다. 싫으면 미국 상무부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이든 형이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거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예전에 2월달에. 그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3개월간 시간을 준다 그랬거든요. 3개월을 살펴보겠다. 100일을 조사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100일이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만약에 저 100일 내에 뭔가 대응 전략에 우리 편을 들어주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최대 고객들이 니들 전부 미국 기업이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퀄컴, 엔비디아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누가 반도체 공급망을 어쩌고 했다고요? 야, 다시 생각하니까 인텔이 줄 것 같은데 물량? 야 이거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어쩌고 얘기를 하고, 야 다시 생각하니까 바이든 형이 야 들어와봐 야,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와봐 그러면 야 줄 것 같은데, 뭐 핵심적인 건 안 줄지라도 뭐 물량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고, 게다가 유럽도 연초에 나왔지만 독자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 반도체는 EU의 공통 중요 프로젝트다. 연초에 나왔던 얘기죠. 이걸 누가 해줄까? 인텔이 손을 들은 거죠.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미국 애리조나 말고 아일랜드에 짓겠다. 유럽에서도 자꾸 아시아 하지 말고 나랑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디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ASML의 기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반도체 장비를. ASML의 국적이 네덜란드. 근데 EU하고 이렇게 하면 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보면서 잘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왠지 장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그리고 뭐 세금 깎아주고 뭐하고 뭐 이러면 왠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고, 물론 이게 각 나라가 지금 난리죠. 일본이 지금 뭐 반도체 산업 전략을 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 봅시다. 반도체 생산국이 한 곳은 대만이고 한 곳은 한국이거든요. 근데 중국과 지금 뭐 언제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막 취하고 서로 이루고 있는데, 대만은 여기 있고요. 한국은 여기 있어요. 야,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기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고 뭐 중국의 전투폭격기 20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디에 쏟아 부을 수 있다 얘들아 조심해라, 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뭐 한 방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도체 제조를 저게 만약에 막히면, 정말로 저희가 끊겨버리면 뭐 탱크가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가 못 들 수도 있으니까 아시아에만 둘 수 없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35년 전에 미일 반도체 전쟁이 펼쳐졌을 때 일본이 반도체를 독점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렸잖아요. 그때 1985년에 인텔이 디램 사업을 포기합니다. 경쟁이 안 돼서. 디램에서 손을 떼고 비메모리로 가는데, 이때 조금 있다가 미국 반도체협회가 일본 반도체를 덤핑 제소하고 1985년 똑같은 해에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요. 정부가 정부를 때린 거죠. 반도체 기업을 때린 게 아니라 정부가 정부를 때리면서 일본이 여기서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에 맞았기 때문에 반도체 협정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서명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협정을 서명을 한 다음에 일본 반도체가 그대로 골로 가는 일이 펼쳐졌는데, 지금은 반대니까,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반도체 전쟁으로 불리니까 저 반도체 생산을 저기에다가 둘 수가 없다, 아시아에 둘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아주 불안하게 좀 들리는 감이 있고, 게다가 인텔 입장에선 컴퓨터 CPU하고 서브 반도체가 주력인데 컴퓨터 CPU는 요즘 리사수 누나한테 맞고 있고요. 좀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여. 스마트폰 반도체는 당연하겠지만 ARM에 뭐 그냥 밀렸고요. 그나마 있는 게 서버 반도체인데, 요즘에 저 대형 IT 기업들이 서버 반도체를 다 자기들이 만들다 그러잖아. 지난번에 얘기 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서버용 반도체 만들겠다.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자체 반도체 만들겠다. 애플은 아예 뭐 애플 실리콘에서 뭐 아예 반도체를 자기들 거 만들겠다 그러니까, 애플이 반도체 구입만 60조를 하는 회사인데 저런 대형 기업들이 서버 반도체까지 새로 만들겠다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방법이 없어 보였는데 요 위랑 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랑 하겠다. 뭐 그쵸, 그럴 수 있죠. 위보다는 아래가 좀 만만한 것 같기도 한데 돈은 많이 들 텐데, 뭐 여기 어쨌건 여기가 있으니까 물량은 대줘야 될 것 같고, 뭐 세금도 깎아줄 것 같고 하니까 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미국 내 생산 공장 얘기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쪽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대신하는 회사가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 삼성전자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지금 10나노 버벅이고 있는데 2, 3년 뒤에 과연 따라와서 정말 우리나라나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라인 자체를 미국으로 가는데, 물론 우리도 짓고 있죠. 삼성도 뭐 텍사스에 짓고 있고 어디 짓고 있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겠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